안녕하세요. 저의 영상은 주로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니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어저께 밤부터 비가 내렸어요. 새벽에는 엄청 많은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부터 계속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술 한잔. 이렇게 술 한잔이 생각나니까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작년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막장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김희애가 많이 사고 벽나발까지 불어서 유명해진 와인입니다. 샤또 메종 블랑쉐입니다. 빈티지는 2015년이고요. 가격은 작년 떴을 때는 3만원 초중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25,000원 안팎으로도 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소위 듣보잡 보르도 와인이 아닌 이 와인은 어느 정도 검증된 와인들의 그룹인 크루이 브루주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히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와인은 샤또 메종 블랑쉐가 아니고 레이블이 샤또 메종 블랑쉐와 메독의 그랑크리 2등급 와인인 샤또 레오빌 푸아페레를 합쳐놓은 그런 레이블입니다. 왜 그렇게 괴상한 레이블을 만들어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독특하게도 두 가지 와인을 합친 그런 레이블이었습니다.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가 2015년이어서 7년이 지나서 그런지 가넷색이 꽤 많이 보이네요. 림 부분도 두껍고요. 림 부분은 가넷색, 중간은 미디엄 루비를 띠고 있어요. 숙성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색깔입니다. 와인의 눈물도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요. 눈물에 색이 배어있진 않습니다. 향에서는요, 처음에는 약간 실듯한 체리 느낌, 뒤쪽에는 달달한 과실의 향이 올라와요. 그리고 메인 향은 나무나 버섯, 가죽, 그런 부케 특성을 가진 향들이 많이 나네요. 7년이 지난 와인이어서 숙성돼서 그런지 오히려 과실적인 캐릭터보다는 2차 숙성에서 오는 부케적인 캐릭터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포도 품종은요, 메를로가 중심이에요. 70%의 메를로, 25%의 까르베 쇼비뇽, 그리고 5%의 까베르네 프랑을 섞어서 만듭니다. 오크 숙성 기간은 12개월인데요. 20%의 새로운 오크통, 그리고 40%의 한 번 사용한 오크통, 40%의 두 번째 사용한 오크통을 이용해서 오크 숙성을 한다고 합니다. 좀 재밌는 게요, 홈페이지 가보면은 아황산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병에 보면은 무수 아황산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네요. 아황산염, 무수 아황산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병에는 그걸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입일도 나와 있어서 보니까 2017년 7월 7일에 병입이 됐네요. 꽤 병입도 오래된 와인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마셔봤는데 그때는 2018년도 빈티지였는데 얼마 전에 구한 이 와인은 2015년이에요. 오히려 작년에 마신 게 더 최근 빈티지입니다. 마시면 향보다 과실의 뉘앙스가 좀 더 잘 느껴져요. 자두의 맛이 나고요. 그리고 살짝의 버터, 뒤쪽에는 약간의 허브 향이 올라옵니다. 산도는 살짝 높고요. 탄닌은 녹아서 부드럽습니다. 셀라트레커를 보면 적정 시음기는 2020년도에서 2023년도인데요. 와인의 보관상의 문제인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마시기에 적정한 시기를 지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먹는 음식은요, 클래식한 와인을 먹다 보니까 거기에 어울릴 만한 클래식한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밀키트고요. 새우 로제 크림 파스타입니다. 이거는 LA 갈비고요. 이것은 좀 생뚱맞게 송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과실의 향이 좀 더 살아나는 건 맞는데 의외로 높은 산도가 좀 언밸런스예요. 크림 파스타야 웬만한 와인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 같아요. 역시나 양념되지 않은 고기는 이런 파워가 딱 있진 않은 와인과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양념된 고기랑 먹으면은 와인이 좀 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송편은 단 음식이기 때문에 와인과 페어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안주처럼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BGM은요, 이탈리아의 멜로딕 데스메탈 밴드죠. 마크루나시의 돌지입니다. 돌지 같은 곡은요, 바이올린을 사용해서 처절한 멜로디를 메인으로 이끌어가는 곡이에요. 매우 구슬프고 뇌리에 박히는 그런 멜로디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음악이지만은 이들의 음악을 들으면 유치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들의 음악이 좀 신기한 게요, 밴드 자체는 이탈리아 출신인데 멜로디는 러시아의 민속음악적인 그런 멜로디를 많이 사용해요. 뇌피셜인데요, 예측하기로는 그 이유가
밴드의 리더인 마이크 루나 씨의 할아버지가 2차 세계대전 때 소련군의 포로가 됐었고요. 돌아오면서 종전 후에 소련에서 경험한 음악들을 가져오면서 마이크 루나 씨한테 영향을 끼쳤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싸이월드의 엔데스라는 그 모임의 음감에서 이 밴드 음악을 듣고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 1집의 음악은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기타 리프 약간 단순하고 터프하고 그런 스타일이고요. 좋게 얘기하면 보컬이 개성이 있는데 매우 허스키한 목소리로 끌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에 파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데스메탈, 멜로디 데스메탈의 보컬 방식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런 마이크 루나 씨의 보컬은 추후까지도 호불호가 되는 그런 요소입니다. 바이올린을 사용한 현악, 그리고 약간의 오케스트레이션을 메인으로 하다 보니까 다크루나 씨는 멜로디 데스메탈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고딕 메탈의 감성이 많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오늘 선곡한 곡인 다크루나 씨의 돌주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샤또 메종 블랑시의 2015년 빈티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015년 빈티지는 와인이 견디지 못한 건지 아니면은 와인이 유통되면서 보관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꺾인 와인이에요. 병입일이 2017년 7월 7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산 거는 2022년 2월 달이었거든요. 병입이 되고 나서 4년 6개월이 지난 이 와인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초반에 과실은 신향이 날 듯한 체리향과 함께 뒤쪽에 달큰한 느낌이 올라오고 주로 나무 버섯 가득향 그런 부캐가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그 부캐가 캐릭터를 잃고 서로 무너져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향에 비해서 맛은 확실히 좋아요. 근데 맛에서 최고의 단점이 꽤 높은 산도예요. 그 산도가 매우 언밸런스합니다. 산도를 제외하면은 살짝 나고 부드러운 버터향, 오크향 그런 건 매력적인 와인이에요. 맛에서는 향에 비해서 과실향이 훨씬 잘 느껴집니다. 이 와인이 현재는 싸게 사면 25,000원 안팎인데 아쉽게도 다시 사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 예전에 2018년을 마셨을 때는 알코올 보충용 와인으로 마셔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 빈티지는 확실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와인이고 좀 더 최신 빈티지 와인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크루브르주아급 와인을 먹는다는 관점에서도 이 와인을 먹느니 코스트코의 크루브르주아급 와인들이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와인이 시무적기가 지났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최신 빈티지 와인을 다시 한번 시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들었다거나 도움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